안녕하세요. 영대일리입니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대학원 진학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1차 서류를 제출하려면 학업계획서 혹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저는 대입 때도 자소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었고 또 대학교 4학년 때도 취업 준비를 하기보다는 바로 임용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글을 쓰는 것이 조금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대학원 학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찾아보고 저에게 필요한 부분, 적용될 만한 부분들을 메모한 뒤에 이를 참고해서 제 글에 녹여내면서 작성했었습니다. 처음 작성해보는 유형의 글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의아하게도 수석 입학을 하게 되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저처럼 막막함을 느끼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 용기를 드리고자 제가 찾아봤던 많은 정보들 중에서 실제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중점으로 교육대학원의 학업계획서 혹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전공마다 요구하는 점이나 어필되는 요소들이 다를 테니 선생님들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고 기록해 두었던 학업계획서 작성 요령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작성할 때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당 학과 전임 교수님의 최신 연구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제로는 작성하지 않기를 기록했었습니다. 저는 중대 영유아 놀이 테라피 학과로 입학했는데요. 저의 경우 전임 교수님의 담당 과목이 유아체육학 운동 발달이었고 교수님의 논문 또한 이와 관련된 주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유아교육학부 출신이라 체육학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는 바가 없었지만 교수님의 논문을 읽어보고 저의 학업 계획서에 유아 운동 발달의 중요성, 유아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과 교사로서 교수학습 능력 증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살짝씩 첨가하여 제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면모를 드러내었습니다. 제가 기록해 두었던 작성 요령들 중 두 번째는 요구하는 학업계획서의 서식이 자유서식일 경우 일반적인 작성 순서는 첫 번째 자기소개, 두 번째 진학 동기, 세 번째 연구계획, 네 번째 졸업 후 향후 진로입니다. 자유서식이다 보니 문항별 분량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제가 역으로 계획서를 심사한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두 번째 진학 동기와 세 번째 연구 계획이 핵심 내용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문항별 분량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각 문항별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팁인데요. 제가 기록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소개 작성 시 주의사항은 20살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소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동기 작성 시 주의사항은 해당 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개인적인 경험과 관심사로부터 연결하되 학과의 직업적 측면보다는 학문적 호기심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는 아무래도 학업계획서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은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학문적 열의가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눈길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누군가가 공유해 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하나씩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에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임팩트를 주어야 한다. 또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의 동기를 어필하라. 이때 동기는 시사 뉴스나 자신의 경험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을 작성하라. 또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활용과 자신의 목표로 마무리 지어라. 이때는 자신의 미래 꿈이나 비전, 포부, 그리고 공부 의지 등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조금 간결하게 넘어간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연구 방법을 작성해야 한다입니다. 연구 계획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연구하고자 할지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방법을 아직 대학원 진학 전이지만 나름 생각해 보면서 그 방법을 어필하는 것은 자신이 이 학문과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또 여러 가지는 이따 뒤에서도 조금 더 내용이 나오니까요. 뒤에 부분을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학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 실제 작성하면서 터득한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업계획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글감이 될 만한 여러 요소들을 나열하고 줄글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학업계획서의 서식이 자유서식이라면 말 그대로 정말 백지로 주어지게 되는데 백지에 학업계획서를 처음 써보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학업계획서에는 진학 동기, 연구계획, 그리고 향후 진로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적게 되는데 이 문항들에 들어갈 주제들을 선별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 때부터 대학 시절 그리고 직장에서 현재까지 겪었던 다수의 사례들도 좋고요. 전공 관련 나의 관심사나 생각 및 가치관에 대해서 분류해서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좋을지 방향성에 대한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작성한 글감 중 나를 가장 적절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학업계획서에 작성할 글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저의 전공 관련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하던 중에 제가 정말로 이루고자 목표했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되고 확고해지는 효과를 얻게 되어서 연구계획서 안에 제 진심이 좀 많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업계획서 서식에 문항마다 정해진 분량이 없을 경우 적절한 분량 분배는 연구계획, 진학 동기, 그리고 자기소개 순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학문적 호기심과 열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탐구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 부분이 대학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원 동기나 연구 계획을 작성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첫 문장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내기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문단의 첫 문장이 명확하지 못한 글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모호해 보이고 와닿기 어렵습니다. 제가 학업계획서 작성 요령 정보들을 얻었을 때 보았던 예시를 공유해 드리자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문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방법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사의 중요성이 점점 작아지고 수업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가르치려는 연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장을 보셨을 때 어떠한 문장이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 가능하게도 하고 또 정확하고 깔끔해 보이나요?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첫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평가자로 하여금 글을 더 잘 익히게 하고 더 인상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 계획서에 작성했던 문장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에서 제가 작성했던 글을 읽어드리면 유아교육 분야에 있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영유아 놀이테라피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석사 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가지 사례를 문단에 나누어서 작성을 했었더라고요. 살짝만 읽어드리면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및 사회변동의 가속화로 유아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이전에 비해 정서가 다소 불안정해지면서 학급에는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유아의 수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학생 때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9살 아동의 가정에 주 2회 방문하여 놀이를 통해 사회성 및 정서를 지원해주는 놀이 수업을 2년간 하면서 놀이 치료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유아교육과가 아닌 영유아 놀이테라피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절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원 동기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및 연구 계획 때 제가 작성한 첫 문장의 예시도 들어드리면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유아가 심리적 부정응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교수 방법 및 놀이치료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첫 문장 글 뒤에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왜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학문을 연구하고 탐구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배운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구에 대해서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는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 좀 학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부분을 어필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좀 연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문장은 부모의 성향 및 양육 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감을 선별하기 위해서 줄글로 저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제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향후 연구할 계획에 좀 더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장에서 학업계획서를 활용했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에서는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꽤 질문을 주셨어요. 특히 지원 동기 같은 것은 이미 서류상으로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면접에서 학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이 들어올 때 이제 그 내용은 기본으로 하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가 답변을 한다면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